원포인트 투자 레슨 이 첫 번째 교육을 진행해 주실 리치스타님, 오늘은 좀 어떤 내용을 준비하셨을까요? 이제 오늘은 이제 글로벌 이슈를 조금 다루고 네. 그다음 이제 차트를 좀 보여드리면서 실질적으로 매매할 수 있는 이제 원포인트 기법. 그러니까 이제 오늘 장을 들고 나왔습니다. 오늘 장 국선장은 하락으로 마감했죠. 몇 네. 거래일 만에 처음으로 하락을 마감했는데 오늘 장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 그러니까 하단으로 포지션을 봤어야 되는 이유들에 대해서 네. 근거들을 보여드리면서 실제로 오늘 그래서 저희 회원들, 저희 시청자들은 전부 다 하단 쪽으로 투자를 해서 하단 네. 쪽으로 수익을 내서 아. 좀 수익을 적당히 내고 마감이 됐던 그런 하루였거든요. 그래서 왜 아래쪽 지수가 떨어질 거라는 걸 왜 알고 있었냐? 이미 9시 5분부터 지수가 떨어질 거라는 게 판별이 나버렸어요. 물론 중간중간에 살짝 반등을 하려고 노력은 했지만은 네. 어쩔 수 없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근거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지소미아 파기권 자체가 네. 이제 방송 이제 저희가 이제 스튜디오 온 다음에 그때 이제 이미 나왔기 때문에 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바로 원포인트 투자 레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치스타님 설명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오늘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첫 번째 투자 레슨 어떤 것을 좀 해주실지 리치가 한번 지켜보도록 할게요. 일단 뭐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오늘 이제 강의를 하고 싶은데 네. 다음 분이 한 분 또 계시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매일같이 하니까 네. 저는 오늘 강의가 없다는 거 그거 하나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저 혼자 해야 됩니까? 한 분 뒤에 한 분 더 계세요. 아, 네. 화상으로 한 분 계셔가지고 화상으로. 네. 제가 매일같이 하다 보니까 너무 이제 주체식 농간이다 이런 나와서 같이 하시는 거 어떻겠습니까?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어요. 네, 오늘도 어김없이 또 제가 이제 오늘도 여러분들께 이제 원포인트 레슨으로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지금 매주 여러분들께 좋은 내용으로 또 말씀드리고 있는데 일단은 오늘은 여러분들께 어떤 걸 말씀드리냐, 시장의 글로벌 이슈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국내 증시에 대해서 대응을 했어야 되는 전략, 왜 이렇게 대응을 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일단은 국내 증시 자체가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자, 기술적 반등인가 아니면 상승의 전환인가, 이게 이제 중요했는데 오늘 장이 굉장히 좀 중요한 날이었던 거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수급의 개선이 솔직히 많이 이루어지면서 올라온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반발 매수 심리, 기술적 반등이 조금 들어오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근데 그 기술적 반등이 원래 어제 또는 그제 멈췄어야지 정상인 그런 패턴이었는데 하루 이틀 더 갔었죠. 그래서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 장이 고점이 나오거나 아니면 또는 오늘 장이 단기적 고점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결국에 어제 장이 단기적 고점이 나왔죠. 그렇다면 일단은 여러분들은 상승의 전환을 가지고 계신 것보다는 약간 기술적 반등 쪽에 무게를 좀 더 실으시는 게 좀 더 좋을 겁니다. 이유는 오늘 장 조금 이따 이제 차트에서 설명을 드릴 텐데 오늘 장에 지켜져야 될 구간들이 지켜지지 못했다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좋지 않은, 그리고 마찬가지로 수급은 여전히 강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수급에 조금 안정이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은 그때 따라가셔도 늦지는 않습니다. 아직은 수급이 안정이 돼 있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좀 더 아직까지는 보수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좀 더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 두 개를 좀 판별할 때는 이걸 보셔야겠죠. 일별의 수급 상태를 좀 확인을 해야 된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최근에 수급 상태가 외인들이 현설물을 동반적으로 매수하면서 장을 끌어 나가는 형식이 아니었어요. 말 그대로 이제 원달러 환율과 그리고 마찬가지로 기관의 방어 이런 것들이 섞어서 나오다 보니까 외국인의 순매수 자체는 있던 날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의 장의 튼튼함, 그러니까 장의 기초 체력 자체가 지금 많이 약해져 있는 상태라는 거, 이 부분이 조금 반증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 마찬가지로 시장의 이슈를 잘 확인을 해야 됩니다. 결국에 지금 이제 오늘 새벽,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오늘 자정이 넘어간 다음에 새벽 2시죠. 새벽 2시 그 정도에부터 잭슨 홀 미팅 이게 있기 때문에 그다음 이제 내일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 자정이 넘어가고 난 다음에 또 새벽 2시, 3시 이 정도에서 잭슨 홀 미팅이 있습니다. FOMC 위원들의 미팅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서 어떠한 코멘트, 결국에는 연내의 금리를 어떻게 끌고 가겠다, 몇 번을 내리겠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잘 좀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한마디로
지금 이제 비둘기파로 갈 것이냐, 비둘기파로 조금 확 갈 것이냐, 아니면은 중도 성향으로 남아버릴 것이냐, 아니면은 매파적으로 움직일 것이냐, 뭐 이런 부분들이 남아 있는데 아직 어떻게 보면은 정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시장의 기대감은 역시나 비둘기파고 마찬가지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비둘기파 입장적인 발언을 하고 있죠. 하지만 이제 파월 같은 경우는 약간 뭐랄까 비둘기파라고 볼 수는 없고 약간 중도 성향에서 이제 약간 매파적인 입장을 약간 뉘앙스를 좀 풍겨있죠. 아직은 금리를 많이 할 필요는 없다. 뭐 이런 내용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조금 더 판단하시면서 잭슨홀 미팅에서 나오는 코멘트들을 조금 잘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하죠. 자, 우리나라가 일본과의 무역 분쟁, 한일 무역 분쟁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러면 한일 무역 분쟁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되냐? 이미 그럴 때는 지났죠. 이미 나온 악재는 이제 더 이상의 악재가 아닙니다. 증시에 지금 부담이 주지는 않아요.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제 이 악재로서 이미 내려간 만큼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이 한일 무역 분쟁에 대한 악재는 어차피 이제 중간중간 분명히 출렁출렁은 될 거예요. 왜냐? 좋은 이슈가 나오면은 굉장히 급등이 나오는 날이 있을 것이고 반대로 더 악화되는 이유가 나오면 좀 하락하는 내용이 나올 테지만은 일단은 알려진 악재는 이미 이제 악재가 아닙니다. 불안 요소는 제거가 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나와버렸기 때문에 이슈로 나와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의 악재가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글로벌 이슈, FOMC의 이제 금리에 대한 내용들, 코멘트들, 그리고 마찬가지로 뭐 이제 다른 나라, 다른 이제 글로벌 시장에 대한 이슈들 많이 있죠. 브렉시트 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인 문제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 글로벌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조금 약간 불안한 감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 불안감을 확 잡을 수 있는 건 결국에 미국의 금리 결정 부분이 조금 올 연내에 금리를 몇 번 결정하느냐, 몇 번이나 하느냐, 그리고 얼마나 많은 코멘트를 남기느냐.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향후에도 금리를 계속 더 낮추겠다 또는 시장의 양적 완화적인 조치를 계속적으로 이행하겠다. 이런 부분도 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일단 가장 먼저 좀 중요시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하나 봐야 될 게 환율의 변동성. 이 전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환율의 변동성. 지금 이제 원달러가 1달러당 1,200원대를 넘어서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 환율의 변동성에서 조금 눈여겨보면서 시장, 국내 증시에 좀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전주에도 얘기했던 거 그대로 똑같습니다. 일봉상의 마디가의 돌파 여부가 중요한데 이전에도 전주에도 말씀드렸죠. 260.20 선물지수로는 그렇죠. 선물지수로는 260.20 자리의 돌파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데 전일 어제장에서 이 자리를 조금 못 오고 조금 못 올리고 조금 못 가고 밀려버리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오늘 장에서도 좀 이따 이 차트를 보여드리겠지만은 차트상에서 상승 추세를 계속 유지하다가 상승 추세선 자체가 꺾여버리고 하락 추세선이 다시 나와버리는, 그리고 추세 전환이 돼버리는 이런 모양새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당분간 내일장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장까지는 조금 보수적인 마인드를 좀 갖고 가셔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그러면 다음번에서 차트를 이 다음 장에서는 이제 차트를 보고 수급을 보면서 제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게 중요하겠죠. 우리나라는 이제 일본과의 무역 분쟁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언제 끝날 것이냐. 뭐 지난 주에도 제가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은 자, 말씀드렸죠. 오래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일본과의 무역 분쟁이 미중 무역 분쟁 왔듯이 이렇게 막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 이거는 여기 나와 있죠. 명분이 없습니다. 일본이 명분이 없어요. 명분이 있는 싸움이라면은 미국과 중국은 명분이 있죠. 서로 간에 명분이 있는데 일본은 그게 아니라 정치적 이슈를 딱 가져가지고 경제적 보복을 한다는 것은 명분이 굉장히 부족하죠. 국제사회에서 명분을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길게 가봐야, 진짜 길게 가봐야 6개월 정도밖에 안 간다라고 말씀드렸듯이 어차피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무역 분쟁은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뭐 보시면 알겠지만은 오래 끌고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그리고 여기서 미국의 개입이 없더라도 일본 자체적으로 보복을 이제 완화 또는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자, 우리나라가 일본과의 지금 무역 분쟁이 되었는데 과연 우리나라가 더 손해일까요? 아니면 일본이 더 손해일까요?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다 우리나라가 더 손해 아니냐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내면을 깊게 들어가 보면은 오히려 우리나라보다는 일본이 더 많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가 일본 쪽에
우리나라가 일본 거를 수입하는 내용, 금액이 훨씬 더 많고 수출하는 건 반면에 굉장히 적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싸우면 싸울수록 우리는 타격받을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일 의존도가 그렇게 소재 쪽에서만 높을 뿐이지 뭐 수출, 수입 이런 거에 대해서는 대일 의존도가 그렇게 크지가 않거든요. 물론 이제 수입은 많이 하죠. 근데 수입을 많이 한다는 건 결국에 일본 쪽의 타격이기 때문에 이 자체로서는 일본 자체적으로는 보복을 계속 완화하거나 아니면은 해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한국과의 경제 마찰에 있어서 한국보다 더 많은 피해가 갈 수 있다고 여기 아래에서 써놨는데 일단은 우리나라가 지금 지속적으로 강대강으로 가려고 하는 모양새가 펼쳐지는데 이렇게 가면은 뭐 더 심각하게 일본이 더 제재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일본이 여기서 더 제재할 수 있는 건수가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더 제재할 수 있는 카드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 많이 남아있지 않다는 게 일단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꾸 일본과 한일 무역 분쟁이 이게 이제 또 장기화되고 고착되는 건 아닌가 이렇게 우려감을 가지고 계시는데 제가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한일 무역 분쟁은 그렇게 오래 갈 상황은 아니라는 거, 그 부분 잘 여겨 두시면서 어쨌든 이 상황은 그래도 6개월 이내에는 마무리될 확률이 굉장히 농후하다는 걸 보시면서 시장을 바라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은 당일 대응을 하셔야 되고 마찬가지로 이제 향후 글로벌 증시 그리고 우리나라 글로벌 증시를 보면서 주식을 또 사거나 또는 국내 증시 선물을 사거나 아니면 해외 선물에 대한 상품을 사거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차트상으로 봤을 때 오늘 같은 장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지 맞는 걸까요? 라고 물어보신 분들인데 오늘 장의 차트를 보면서 제가 한번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거 자체가 제가 오늘 장 자료를 오전에 만든 차트이기 때문에 오늘 장 오전 한 12시 거가 오늘 점심시간까지밖에 안 나온 차트인데 이 차트만 보고 설명을 드리더라 하더라도 오늘 장에 대한 오늘 장은 하방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구조였구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장 같은 경우는 주식을 한다 하더라도 장 종가에 사셨거나 아니면은 오늘 장에서는 주식을 사지 않는 오히려 오늘 장 시초가에서는 주식을 정리했다가 다시 종가에 다시 사는 이런 순환매를 거쳐줄 수 있는 그런 이제 포인트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국내 증시 수급 차트인데요. 자, 수급이란 무엇이냐?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지만 수급은 개인, 기관, 외국인 이 크게는 이제 세 가지의 수급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외국인의 자금이죠. 그래서 외국인의 수급 그리고 이제 기관의 수급, 개인의 수급 이 세 가지의 수급이 있는데 이 수급의 차트를 기본적으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수급의 차트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이 국내 증시 선물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가 없고 마찬가지로 국내 주식 개별 종목들을 살 수 있는 타이밍을 잡지를 못합니다. 결과적으로 수급을 이해 못하면 장의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방향성을 결정할 수가 없다는 거겠죠. 방향성은 어차피 두 가지밖에 없어요. 위로 가거나 아래로 가거나.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오늘 장 같은 경우에는 아래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겠구나라는 거를 제가 한번 여기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9시 10분 이때죠. 9시 10분을 기점으로 이미 옵션 쪽에서 우리나라 이제 옵션이죠. 옵션 쪽에서 이미 조금 방향성이 먼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방향이 나왔다는 건 어떤 거냐? 하단으로 방향이 나왔는데 그게 어떤 거냐? 자, 개인이 콜을 장 시작하자마자 콜을 매수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 초록색은 개인의 금액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파란색은 기관, 빨간색은 외국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잘 보시면서 하시면 되는데 자, 개인들 같은 경우는 일단 오늘 장 초반에 콜옵션, 주식이 그러니까 국내 증시가 상승으로 올라간다에 지금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였죠. 9시 시작부터. 그래서 9시 10분 정도 됐을 때 이미 방향성이 갈렸었는데 그때 당시에 기관과 외국인은 옵션 쪽에서 어떤 포지션을 가졌냐? 풋옵션.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식이 내려간다에 이미 투자를 했어요. 장 초반에만 해도 국내 증시는 약한 상승, 한마디로 강보합권에서 머무르고 있었죠. 그 강보합권에 머무르고 있었을 때 여러분들은 주식을 하방으로 내려간다에 투자를 했었으면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지수 종목형이라면 주식을 창산했다가 차라리 오늘 장 종가에 다시 잡는 이런 포메이션을 취하셔도 뭐 한 4, 5% 정도는 차익이 발생하는 그런 구조가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옵션장에서 일단은 기관이
옵션 쪽에서는 일단은 국내 옵션에서는 기관의 수급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의 반대 포지션이 중요한데 이 수급을 좀 본 다음에 옵션 수급을 좀 본 다음에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건 옵션 수급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기조 수급이라고 하는 현물 쪽의 수급인데 자 9시 10분에 이 정도 되겠죠. 9시 10분 정도의 현물 쪽의 수급은 이렇게 됩니다. 개인이 일단은 현물을 장 초반부터 사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사죠. 마찬가지로 외인하고 기관은 장 초반부터 현물을 팔기 시작합니다. 그럼 지수는 보편적으로 방향성이 이렇게 결정되면서 옵션 가격이 이렇게 되고 마찬가지로 선물 쪽도 그렇죠. 선물 쪽도 9시 10분 정도에 선물 쪽에서는 이제 외국인의 수급이 가장 중요합니다. 선물 쪽에서는 외국인의 수급이 중요한데 외국인이 선물을 계속 매도 쪽으로 방향을 이렇게 잡아가는 모양새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한 뜻은 어떤 거냐? 외국인은 현 선물을 다 팔고 있다. 지수가 하방으로 내려간다의 배팅을 계속 하고 있다는 뜻이죠. 전일 미국 증시 같은 경우 미국 증시 그리고 유럽 증시들은 다 상승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증시는 지금 오늘 장 떨어지면서 끝났죠. 그리고 장 초반만 빼놓고는 계속 장중에 하락 쪽으로 계속 끌고 가는 이런 모양새 펼쳐졌는데 결국에 수급에서 그렇게 나왔던 거였죠. 자, 보시면 알겠지만 기조수급에서 개인들이 계속 주식을 사고 있는데 기관과 외인은 계속 주식을 팔고 있어요. 이렇다면은 일단은 여러분들은 오늘 국내 증시는 약세로 갈 전망이 많겠구나. 이 기조수급을 본 다음에 보셔야 될 거는 다음 수급인 선물 쪽의 수급을 보셔야겠죠. 그러면 이제 선물 쪽에서는 외국인들만 보시면 돼요. 다른 거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외국인들이 팔고 있느냐 사고 있느냐. 외국인들이 장 초반부터 계속 팔고 있죠. 그렇다면은 외국인들이 현 선물을 다 팔고 있기 때문에 오늘 장은 상승이 나온다 하더라도 강한 상승이 나올 수가 없겠구나라고 좀 인지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이제 차트로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장 차트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죠. 자, 이쪽인데, 자, 여기 이 선 자체가 이제 오늘 장이죠. 이 다음부터가 오늘 장인데 보시면 알겠지만은 오늘 장에 이전 오늘 장에 보시면 알겠다면 지수가 잠깐 장초반에 잠깐 반등했다가 그 다음에 한번 또 하락이 좀 깊었다가 이렇게 깊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반등이 한번 이렇게 올라왔죠. 반등이 한번 이렇게 올라왔지만은 다시 이렇게 쭉 밀어버리는 이런 파형이 나왔죠. 결국에 수급하고 시간대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기관과 외국인의 기조수급 매도세가 세질 때 우리나라 증시는 계속 밀리는 이런 구조를 보여줬죠. 근데 여러분들께 오늘이 중요한 날이었다는 걸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나라가 8월 16일이었죠. 8월 16일. 네네. 알겠습니다. 자, 8월 16일 날 일단 보시면 알겠지만은 8월 16일 날 바닥을 다지고 쭉 이렇게 상승하는 모양새를 상승 추세선을 그어줬습니다. 상승 추세선을 타고 올라왔는데 문제는 이 상승 추세선이 오늘 장에서 확실하게 이탈돼 버리는 모양새가 나왔죠. 이 자리죠. 이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가 이탈이 되면은 상승 추세선이 이탈이 되면은 하락 추세선이 생성이 되죠. 하락 추세선을 생성이 된다면 이 하락 추세선을 다시 넘어서지 못한다면 이건 결국에 채널이 바뀐 거죠. 변곡점 또는 전환점이 생긴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결과적으로 추세선 이탈되고 변곡 추세선이 나올 땐 추세의 방향이 바뀌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환점이 바뀌었을 때는 여러분들께서는 방향성이 이제 좀 꺾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내일 장과 다음 주 월요일 장에는 약간 보수적으로 조금 대응하시는 게 좀 더 시장을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리치스타님의 오늘 좋은 말씀 들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투자 레슨 이렇게 강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